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 공부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 이게 완벽하다. 그리고 또 이 방법만이 정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다른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왜 저는 그 의사소통 능력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기출문제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내주시는 것만 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여러분께서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어려워하는데도 문제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의사소통 문제라는 게 문제를 두 번 보면은 답이 쉽게 보여서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지저분하긴 하는데 제가 일부러 좀 지문을 읽지 마시라고 이게 좀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은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풀고 답안지를 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이 답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답을 문제에서 다시 이렇게 지우겠죠. 지우고 나서 혹은 체크를 해놓고 다시 풀게 됩니다. 근데 다시 풀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풀게 되면은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 읽어도 이 지문 전체만 대충만 보더라도 답이 쉽게 보이죠. 만약에 지문에서 특정한 내용을 고르라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더욱이 답은 지문에 어디 있겠구나 어느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게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보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푸는 입장에서.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풀어도 뭔가 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만약에 지문이 다른 게 나오면 또 틀릴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이걸 넘어가도 뭔가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찝찝하고 그냥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것만 알 뿐이지 제 공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사소통 능력 부분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이게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좀 해야 하는 것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이 지문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문이야 뭐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게 문제의 지문들이니까. 하지만 이 문제 유형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글의 주제를 묻거나 글 속에 세부 내용을 묻거나 혹은 뭐 글의 형식을 묻거나 하는 그 정도이죠. 그래서 이처럼 어느 정도의 그 정형화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중심 내용, 주제를 묻는 문제구나. 또 뭐 A 사원이 어떤 말을 한 것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전에 제가 낚시하고 이 낚싯대하고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낚싯대 중에 어떤 낚싯대를 사용할 건지 고르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만 말했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집을 펼쳐요. 문제가 나왔죠? 문제를 보고 일단 푸시는 거예요. 일단 푸는데 공부할 때요. 공부할 때 시험 때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펴서 펼쳤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주제를 묻는 거구나. 그럼 나는 주제는 어떤 거를 보면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지문을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법을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뒤에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셨으면은 그 다음에 답을 확인을 합니다. 답을 확인한 다음에 맞아도 다시 풀고 틀려도 다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를 봅니다. 이제는 문제를 1분 내, 2분 내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틀린 혹은 맞춘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100%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천천히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공부예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제를 원하는구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이 어디로 향할 건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읽어야겠네. 그리고 혹은 지문의 끝부분이나 지문의 처음 부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주장하는 글이라면 주장하는 내용이 나올 테고, 아니면 끝에 결론을 짓는 말이 나오겠구나. 그럼 그게 주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부분에서 지문에서 원하는 것을 읽어서 찾고 답을 고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정답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고, 그 내용은 이 마지막 문단을 보면 되겠구나. 확인하셨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다 읽으셔가지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안 하셔도 돼요. 이 유형 파악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 낚싯대가 하나 생기신 거예요. 무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주제를 묻는 게 나오면 지문의 끝부분에 답이 나오는 유형인 문제를 하나 알게 되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푼 문제는 구조를 파악하는 선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지문을 읽고, 그래, 이거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거야. IC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해해봤자 그 문제는 다시 이미 처음 풀었을 때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너무 쉽게 찾아가요.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풀면은. 그냥 이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 그걸로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문의 주제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지문은 신문 기사를 읽는 그런 느낌으로 정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약간 상식을 채우는 선 혹은 기출 예상 지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과학을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굳이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지문에서는 주제가 밑에쯤에 나오는구나 라는 유형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문제집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분 문제만 보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은 유형을 확인을 하고 유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낚싯대, 나의 무기를 많이 재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제, 이 문제 유형이 좀 몇 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잠시만 이따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나누긴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눴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 두 번째, 세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발췌해서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하는 유형. 그리고 그 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질문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기사를 읽고 요약을 하라. 제목은 가장 옳은 것은, 제목으로 옳은 것은, 그 다음에 주제를 이해한 사람은, 마지막에 누가 할 말로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혹은 주제가 있을 법한 문단을 확인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지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답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은 이 글은 주제가 어디쯤에 있구나, 어떤 걸 조합하면 되겠구나, 보통 첫 번째 문장 쪽에 있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세부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읽고 난 후의 반응, 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또 공고문에 따르면은 한 사람,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세부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런 거는 지문 안에서 숫자나 특정 단어 등에 좀 집중을 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10,000원이다. 이렇게 단위라든지, 아니면 12시인데 11시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의 정확한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를 발췌하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지문을 통해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제에 딸린 그 다른 정보들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보고서를 읽고 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게 또 따로 있겠죠. 문제 밑에 문제를 봤는데 그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리고 규정은 대관하려면은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요 밑에 또 표가 딸려서 금요일날 대여를 하려고 해요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규정을 보고 나의 상황을 대입하고, 설명회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명회는 1시간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2시간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적용을 해서 맞다 그르다를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문에 나와진 내용에 따라서 문제에 딸린 다른 정보들을 대입시키는 것은 이런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오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이론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타 등등인데, 이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보고서다, 이메일이다, 공고문이다, 게시문, 혹은 안내문, 이런 형식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게시물인데 줄임말을 쓴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다시 볼게요. 문제에서 제가 이제 2번을 설명해 드리면은, 다시 풀 때 이 1-가의 내용, 문제의 종류를 알고 풀이법을 선정한다.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났으면은 다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주제구나, 주제 파악하는 문제구나, 주제 문제고 그 주제는 밑에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아까 드렸었는데 안 드렸다고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마저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실전 문제를 풀 때,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정답을 확인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풀 때요.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법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인데, 이제 글을 읽는 게 익숙치가 않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게 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도대체 손을 못 대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언어 능력 그런 비문학을 공부했던 방법인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문장 끊어읽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문장 끊어읽기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한 3가지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부사, 조사 이런 건 다 넘기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정확한 방법이나 혹은 더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만을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고 넘기는 방법을 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글은 청와대 브리핑 자료예요. 가장 최근 기사인데 신문 기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고 글이 내용이 길지만 한번 같이 제가 그 주어 동사 목적어를 확인하면서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좀 글을 가져왔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어죠. 문재인 대통령은 쭉 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목적어죠. 정상회담을 동사 갖고 쭉 읽어서 심도 있게는 뭐 관련 없지만 협의했습니다.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입니다. 뭐 목적은 따로 없을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거면은 이 문단을 이해하신 거예요. 뭐 문장이네요. 긴 문장. 이해하신 겁니다. 뭐 주요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확인 안 하셔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부담 없습니다. 한 파푸아뉴기니 수교 이래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주어죠. 쭉 축하하고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뭐 이런 행사를 축하하고 뭐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죠. 처음에 정상회담을 가졌고 첫 방문이고 기대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양 정상은 주어 쭉 평가하고 확대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정상회담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숫자가 77년 수교 라고 나왔다면 틀렸겠죠. 보기 1번. 이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혹은 이런 특정 단어, 항만이 아니라 뭐 항공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정 단어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세부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는 이것처럼 오늘 총리가 누군지 모르죠. 아직 우리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하지만 파푸아뉴기니 뭐 총리겠죠. 풍부한 국가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사는 결국 말했습니다라지만 그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요만큼인 거고요. 오늘 총리는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했네요. 그러면은 문제의 예를 들어서 오늘 총리가 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면 요걸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다 하기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뜨문뜨문 하면은 문 대통령은 주어죠. 강조하고 희망하였습니다. 자기의 바램을 나타낸 내용이에요. 주어, 동사만 보더라도 뭘 했다. 이거는 이해가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주제를 원한다. 희망하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주제는 뭐냐? 정상회담을 갖고 협의했다. 그 밑에는 그 내용이니까 주제는 뭐 협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겠죠.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한국 이번 정상회담 한 나라는 파푸아뉴기니다 라고 나오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교는 1975년이었다. 이러면 틀리고 한국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이런 숫자, 첫 방문, 두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문장을 읽어가시면 좀 유리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의사소통 능력 부분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세하지 않게 한 점이 좀 제가 좀 아쉬워요. 근데 한 번에 많은 양의 영상을 올리면 시간이 길어지고 보신데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짧게 좀 호흡을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참 대단하시고요. 저도 이 정도만 좀 말씀드려도 하면서 스스로 깨우치시는 분이 계실 거고, 혹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완벽하게 설명을 다 못 드려가지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답변해드리고, 또 만약에 글로 답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조금 이렇게 모아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